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좀 부진한 흐름이죠. 계속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게다가 변동성마저도 사그라들어가지고 시장이 거의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 0.54% 하락한 2376.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하고 저점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서요. 보합권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종가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이 부분은 사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6% 정도 마이너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715.5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밀려 내려가서 횡보를 했다면 코스닥은 계속 좀 뒷걸음질 칩니다. 특히나 오후장에서 이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폭이 4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점점 더 많아지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거래소 종목 가운데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눈에 띄는 몇몇 종목이 있었는데요. 한진칼이 7% 정도의 강한 상승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발 종목군들, 항공이라든지 한알령 해지 쪽, 그리고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관심을 받는데 한진칼 현재는 거의 7% 정도의 강한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닌데 투어 쪽에 세중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이쪽으로는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CS윈드가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선 또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진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타스 쪽의 수주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풍력 장 초반에는 그렇게 관심받지 못했는데 상당히 강한 탄력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보합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해서 다른 종목군들 대비보다 CS윈드도 지금 5% 정도여서 12월 1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수는 계속 눈치를 보고 종목별로 좀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 그런 양상이어서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하루였습니다. 주변국 증시도 FOMC 눈치 보기는 매한가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일본 증시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2% 정도 깊은 하락은 아니었고요. 0.21%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7,842.3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 중국 내부에서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약간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 눈길을 끌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증시 항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항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밀립니다. 여러 가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는 마이너스권 기록하는데요. 홍콩 항생이 2% 정도 하락합니다. 이쪽은 워낙에 변동성이 요즘 큰데 홍콩 항생 오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2만 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장 결국에 2% 정도 밀리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해종합이 0.84%, 심천 쪽도 비슷하게 0.8% 정도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도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기록하면서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증시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상해종합 기준으로 장 초반 좀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저점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패턴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에 계속 1,300원 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가상으로는 5원 90전 올랐습니다. 1,307원 20전에 거래 마쳤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1,305원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리고 오전장 1,310원 선 넘어서기도 했고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면서 현재 수준 1,307원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있을 12월 FOMC를 앞두고 경계하는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좀 약화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7%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6.02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373.0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7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낙폭 축소가 시도가 됐지만 2380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236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잠시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대체로 2370선은 방어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대체로 1% 넘는 낙폭은 키우지 않았고요. 대체로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약세권 구간 이어나갔습니다. 종가는 0.6%가량 내리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180억 가까이 사들이는 가운데 막판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들어왔고요. 개인이 5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관 쪽에서 크게 팔았고요. 기관이 441억 가까이 순매도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의료정밀 업종 가운데 SD 바이오 센서 중심의 낙폭이 좀 크게 두드러졌는데요. 의료정밀 업종 3.6%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오늘 파업 사태로 인한 공사 중단 악재가 계속해서 여진으로 이어가면서 건설 섹터가 2.9% 가까이 크게 내렸고요. 그리고 섬유회복 업종 가운데 FNF가 3% 넘게 밀렸습니다. 업종지수 역시 2.6% 가까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나란히 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오늘장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계 섹터가 0.6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CS윈드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업종지수 역시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경기 방어주들인 보험주와 금융주들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와 통신업종도 나란히 0.1%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이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8만 원까지 내주는 모습 연출됐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8만 1,000원 선은 지켜줬는데요. 종가는 8만 1,100원 터치하면서 0.5%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부터 5만 원 선으로 밀렸는데요. 종가는 6만 원 선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종가 5만 9,500원에서 1.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크게 밀렸는데요. 종가 2.5% 가까이 빠지면서 50만 2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장 후반부 들어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다시 빠르게 동시효과 구간이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오늘 62만 8천 원 터치하면서 0.1%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종가는 65만 원 터치하면서 0.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종가는 17만 6,500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동시효과 구간에 빠르게 상승 탄력이 들어왔는데요. 종가 16만 3,500원에 형성하면서 0.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오늘까지도 부진한 흐름 이어가면서 0.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던 네이버가 오늘장에선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종가는 1%대 하락하면서 19만 3천 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막판엔 낙폭을 줄여갔지만 오늘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5만 8,1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시작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재택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시민들은 이에 따라서 의약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감기약 판매 규제가 해제되면서 의약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감기약 판매량이 최근 20배 넘게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국내 제약 관련주들이 오늘 수혜를 받았는데요. 먼저 제일파마홀딩스가 윗꼬리를 달았지만 8%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약품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5,60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영진약품과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역시 나란히 7%대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가운데 영진약품이 빠르게 탄력을 좀 줄이면서 윗꼬리 달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원제약 역시 4.8% 가까이 상승하면서 18,65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 조일알미늄이 강세로 연출을 했는데요. 조일알미늄이 롯데알미늄과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원재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롯데알미늄이 조일알미늄과 2차전지용 양극박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조 400억 규모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4년간 장기 수주를 확보하게 되면서 조일알미늄이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2,700원 터치하면서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4.27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715.2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 부진한 흐름 연출됐는데요. 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약보합 구간에서 수급 공방을 벌여갔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 점점 아래로 조금씩 밀리더니 후반부 들어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종가는 715포인트 부근에서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22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사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기관이 더 많이 샀습니다. 오늘 241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연출한 가운데 개인 쪽에서 67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게임주 그리고 콘텐츠주가 강세로 연출했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1%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는 65,0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장중에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 장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좀 다시 만들었습니다. 종가는 32,700원 터치하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장중에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동시효과 구간에 빠르게 상승 전환됐습니다. 종가는 101,400원 터치하면서 0.4% 상승했고요. 그 가운데 LNF가 오늘 1.6% 가까이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는 196,500원 터치하면서 2차전지 소재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는 0.8% 가까이 내렸고요. 종가는 113,200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체크 보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뚜렷하게 상승했는데요. 미국에서 검은 사막 이용자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검은 사막 내 한국 콘텐츠 추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46,300원 터치하면서 3.7%가량 상승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주들이 좀 부각을 나타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6.9%대 상승하면서 88,9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은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주도하면서 오늘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54,900원 터치하면서 3.8%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콘텐츠 종목들이 연이은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이번 주 한중 양국의 외교 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내에서 드라마 25, 21의 방영이 시작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의 연이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네, 중국 콘텐츠 수출이 앞으로 확산될 경우에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혜도 커질 거란 증권가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콘텐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버킷 스튜디오가 종가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1,79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바른손 E&A, 그리고 A스토리와 SBS 콘텐츠 허브 이렇게 제작사 관련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 가운데 바른손 E&A가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규 상장한 웹툰 플랫폼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핑거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지난 이 거래일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장 21%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9,580원에서 연이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 역시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줄이기는 했지만 5.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동물 진단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해서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반려동물 진단 시장은 연평균 9.8% 정도 성장했고요. 네, 2025년엔 약 4조 규모로 커질 거란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츠하이머 진단기 관련사로 알려진 피플바이오가 진단키트를 동물용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가운데 진 시스템 역시 지난 9월에 산업동물 진단검사 시스템 사업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가 8.3%대 상승하면서 13,0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진 시스템이 7.3%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7,18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